안녕하십니까, 김상선입니다. 저번에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렌더러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인테리어 환경을 구성하는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환경을 구축해서 VR을 세팅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튜토리얼에 포함시켰고요. 인테리어 설명 이전에 스튜디오 세팅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회사에서 오토데스크 제품인 인벤터를 사용하여 그 제품을 비주얼 있게 표현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서 더욱더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레빗이나 인벤터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추출할 수는 있지만 아주 손쉽게 저희가 원하는 환경으로 세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퀄리티 높은 결과물로 샘플링이 가능해서 이번 튜토리얼에 넣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 이전에 제가 작업한 샘플링 이미지를 한번 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는 기초적인 환경에서 깔끔하고 퀄리티 있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릴 스튜디오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뜨거운 느낌의 빨간색과 차가운 느낌의 파란색 조명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대비되는 온도의 느낌의 조명으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위쪽으로는 또 3포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3포인트 라이트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 필, 백. 그래서 키는 메인이 되는 라이트입니다. 그 메인이 되는 라이트를 보충해 주는 것이 말 그대로 채워진다는 의미인 필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백 라이트가 있는데 이 백 라이트가 하는 역할은 림 라이트라고도 불려지고 입체감을 최대한 살려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온도의 느낌의 조명과 3포인트가 적용된 라이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음으로는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티팟의 모델링을 사용해서 아놀드 렌더러 재질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아놀드 라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리셋 개념의 머티리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리셋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렌더링 결과물을 중간에 끊게 되어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중간에 끊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1080p 레졸루션으로 적용해서 샘플링 값의 디퓨즈, 안티알리싱, 스페큘러, 트랜스미션, 레이뎁스를 상당히 높게 주게 되었습니다. 한 5시간, 6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지치게 되어서 중간에 끊게 되었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인비니언 오클루전을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합성에 대해서인데요.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제품을 인비니언 오클루전과 합성하여서, 즉 명암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합성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능인 컨트라스트의 멀티플라이 기능을 사용해서 명암을 극대로해서 입체감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이미지는 이번에 메인으로 사용하게 될 인비니언 오클루전 이미지입니다. 다 쉐이딩이 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이미지고 그냥 라이트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화면이 쉐이딩과 재질 그리고 데코레이션이 다 적용된 최종 이미지입니다. HDR 환경의 UVW 값과 컬러 커렉션의 감마 익스포저 값들을 조정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좀 적용해 봤습니다. 배경과 스카이돔 라이트의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확인해서 결과물들을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탑 뷰, 정면도에서 탑 위 평면도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 카메라, 퍼스펙티브. 피지컬 카메라는 이제 렌더링 환경이 잘 구성되었는지 이미지 위치를 확인할 때 하고, 그리고 또 프론트 이미지, 오소그래픽 뷰, 뭐 퍼스펙티브 뷰 에서 좀 수정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좀 수정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제가 클릭해서 쉐이딩도 매핑하고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평면도로 보면서 또 수정의 부분이 있으면 F나 이제 레프트 눌려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오소그래픽 뷰로 좀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렌더링 세팅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지금 뷰가 4개가 있으니까 렌더러가 4개가 잡히죠. 그리고 액티브 쉐이드 모드에서는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캔 라인 렌더러가 있는데요. 아놀드는 GI 기반의 레이 트레이싱이 적용되어 있는데 스캔 라인 렌더러는 그렇게 GI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컴퓨터 그래픽 같은 느낌을 최대한 줄 수가 있는데요. 그 대신 이제 연산자가 복잡하지 정확한 계산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값들이 좀 정반사가 있으면 이제 난반사, 그런 굿절 값들이 좀 현실과는 맞지 않긴데 여러 조명을 또 쓰시면은 아놀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결과물을 빨리 뽑으실 때는 스캔 라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 있지만 지금 하시는 것들은 좀 실사적으로 표현을 이쁘게 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놀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스캔 라인 렌더러로 하시고, 좀 실사의 이미지를 저희처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아웃풋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아웃풋 사이즈는 320에 240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높게 하게 되면은 액티브 쉐이드 모드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버퍼가 많이 생겨서 좀 작업하시기 힘든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레졸루션은 줄인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래 프로덕션 모드에서 이제 6이나 디퓨즈 스페큘러를 5 이상 주는데, 액티브 쉐이드 모드는 숫자를 3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렌더링을 해봤는데 디폴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안에 오브젝트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만 할 수 있고 자세히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놀드 라이트를 하나 적용시킬 때마다 디폴트 라이트는 이제 사라지면서 정확한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액티브 쉐이드에 디폴트 라이트만 적용되었는데도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리는 경향을 좀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샘플링 값들은 낮게 주시고, 그냥 액티브 쉐이드는 전체적으로 환경의 구성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밸류 값들은 낮게 주시고, 이제 라이트를 좀 적용한 상태에서 어떻게 렌더링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놀드 라이트에 가셔가지고 빛을 선택해 볼 텐데요. 여기 제너럴, 그리고 밑에 쉐이프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 쉐이프 타입에서 디스턴트 라이트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라이트를 바탕화면에 먼저 불러 오셔가지고
이름만 바꿔주셔도 되거든요. 타입만 변경해 주시면 상관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라이트만 일단 처음에 가져오셔서 디스턴트 라이트를 하셔도 되고 디스턴트 라이트를 적용해 놓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타겟을 위치를 정한 다음에 평면도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게 아마 좀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턴트 라이트를 적용할 때는 탑 뷰와 프론트 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 이제 라이트만 디스턴트 라이트를 불러왔는데 완전 어두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뚫려 있지만 제가 뷰를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리창에 재질을 좀 설정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둡죠. 지금 창문을 통해서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렌더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라이트의 창문을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성치에 따라서 그 윈도우에 있는 트랜스퍼런시와 또 리프렉션 그 값만 조절을 잘 해주셔도 인테리어 창문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환경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를 또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 확인되시죠? 제가 이거 녹화할 때 좀 실수로 그 작업을 조금 밸류 값들을 많이 높게 해두어가지고 안티 알리싱 값을 제가 많이 높였던 저의 실수라고 봐집니다. 여러분들은 안티 알리싱을 꼭 3 이하로 낮춰주시고 작업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좀 빠르게 좀 작업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렌더링을 돌려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빛을 아무리 잘 배치시켜도 그런 다른 물성치 값들을 제대로 주지 않으시면은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물성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현재는 AO 환경에서 그림자 위치를 디스턴트로 라이트로 좀 잡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스탠다드 서피스 아놀드에서 제시하는 아놀드에서 제시하는 재질을 사용해서 적용했고 그림자를 제가 원하는 위치로 맞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질들은 리프렉션 값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0으로 해둔 상태라서 그런 반사의 느낌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상당히 버벅거리는 현상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3 이하로 꼭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림자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 이렇게 제가 그림자를 조정해서 빨리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좀 감성적이게 표현하시려면 좀 벽에 그림자를 비추셔도 되는데 저는 탁자 위에 유리창 그 틀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해두고 클론으로 일단 복사를 해둔 다음에 나머지 밸류들 또 추가하여서 그 값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노이즈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당연히 액티브 쉐이드 모드이기 때문에 노이즈 현상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밸류 값을 올려서 제가 최종 결과물들이 어떻게 이쁘게 나오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디스턴트 라이트 다음에는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스카이돔 라이트를 쓰셔야 됩니다. 이 스카이돔 라이트가 좀 피지컬 PBR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를 넣으신 다음에 여기 인텐시티와 익스포저 값이 있는데 빛의 강도와 그 노출 값인데요. 여기 이 밸류들만 잘 조정하셔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빛의
빛의 강도를 좀 적정하게 이미지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커서를 그 근처에 대시면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값은 뭐 제가 그 렌더링 샘플 그 값들도 주는 걸 중요한데요. 53 정도로 해놓으시면은 좀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디노이즈를 할 수 있는 렌더링 값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작업 관리자를 한번 켜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CPU만 할당되어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또 GPU만 또 계산하는 그런 법들이 공개가 되었거든요. 베타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GPU로도 연산이 가능 하시겠습니다. 액티브 쉐이드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밸류 값들을 많이 올리게 되어서 좀 많이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 디스턴트 라이트와 그리고 스카이돔 라이트 두 개만 적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서로 클론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스카이돔 라이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죠. 스카이돔 라이트가 PBR 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테리어 환경에서 중요한 포탈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Skydome lights can use light portals to reduce noise for interior scenes where the light comes in through relatively small openings. 상대적으로 스몰 오프닝 그런 틈새로 들어올 때 그 인테리어 씬이 리듀스 노이즈 이렇게 스카이돔 라이트가 리듀스 노이즈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스카이돔 라이트에 이제 전체적으로 밝히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라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창문을 커버하는 식으로 포탈 라이트, 즉 그 라이트의 개념은 없습니다. 포탈 라이트라고 불리긴 하지만 최대한 인테리어에서 그 스카이돔 라이트나 다른 환경 요소들의 라이트가 내부적으로 들어올 때 아주 디노이즈가 되고 깔끔한 이미지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영어도 여기 적혀 있죠. 오리엔티드 다음과 같이 또 위치를 시켜라. 그래서 라이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라이트 가이드라인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포탈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일단은 이제 네모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커드 라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커드 라이트 모드 환경으로 정해 주시고 창문이 있는 그 화면에 그 레프트가 될 수가 있고 뷰가 또 라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도 될 수 있고 일단 라이트를 커버를 네모나게 잘 감쌀 수 있는 뷰 레프트 모드로 현재는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XY 값을 조절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창문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포탈 라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고 라이트 위치 윈도우가 들어오기 직전에 위치시키시면은 전혀 상관이 이제 좀 더 나은 화질을 샘플링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한번 포탈 라이트가 적용됐을 때와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점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그 밸류 값들을 하나씩 같이 넣어 보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에서는 세 가지 라이트만 잘 넣으셔도 깔끔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뒤에 배경인 즉 HDR을 잘 표현하시고 그 HDR 환경이 내부적으로도 잘 될 수 있게끔 스카이돔 라이트에 매핑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DR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좀 초현실적으로 인테리어 환경을 깨끗하게 얻을 수가 있고, HDR을 적용시키시면 뒤에 원하시는 배경과 매칭돼서 내부 인테리어를 현실적으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그 기호에 따라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HDR까지 적용해서 내부 그 외부에 있는 그 환경을 내부적으로도 적용한 것까지 다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포탈 라이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창문이 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기존에 해놓은 것과 좀 차이점을 그렇게 좀 크리티컬하게 확연하게 뭐 알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또 그 실제로 최종 렌더링 과정에서 포탈 라이트가 적용된 것과 안 된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 라이트는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포탈 라이트는 적용이 안 될 경우도 뭐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포탈 라이트는 일단 설정해 주시고 인테리어 환경을 작업하여 주시는 게 아놀드 가이드라인에 좀 부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탈 라이트를 여러 개 했을 때 혹시 좀 더 효과적으로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나 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포탈 라이트가 많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클론을 했던 작업들은 다 꺼두시고, 제 라이트가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쉐이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질을 보시면은 리프렉션 값이 상당히 높죠. 트랜스퍼런시 즉 투명도 값이 많이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성치가 그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퍼런시를 최종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재질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쉐이딩 해 두었습니다. 이미지는 텍스처링을 쉐이드에 매핑하는 것은 인풋 기본 베이스 인풋에 하시면은 뭐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색깔을 꾸미고자 하는 것들을 클릭하셔가지고 어사인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저도 테스트 해보면서 알았었는데, 아놀드는 기본적으로 범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로 범프 값을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좀 크리티컬하게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범프가 명암으로 그 입체감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쉐이더 부분은 좀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범프 매핑을 적용시켰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효과가 없으니까 포탈 라이트 하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쉐이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밑부분은 제가 머테리얼 쉐이더에서 제가 웨비나 때 설명드렸었는데 쉐이더를 인터넷에 아놀드 가이드라인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사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웨비나 툴 아놀드 툴을 확인해 보시면은 머테리얼 다운받아서 설정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칼라 맵이나 범프 맵에 적용시키면 되겠는데요. 주로 피지컬 머테리얼과 스탠다드 서피스 머테리얼 두 가지 쉐이더를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사인 머테리얼 하시고 탁자의 이미지 텍스처링 된 것들을 매핑해서 쉐이더를 이용해서 재질에 어사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지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UVW 값을 맞춰 두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쉐이딩. 곧 웨비나 3가 나올 텐데 웨비나에서 제가 범프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법을 따로 강의해 둔 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쉐이딩이 되니까 룸 인테리어가 확연히 AO 환경과는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쉐이더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이 차이가 크죠? 아직 벽면은 제가 쉐이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밋밋하죠? 그래서 제가 데코레이션을 숨겨뒀었는데 다시 불러오도록 해봤습니다. 데코레이션을 불러오고 이렇게 화분이나 책, 뒤에 도자기 등을 살렸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HDR을 적용시켰을 때 PBR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자, 이렇게 데코레이션과 그 뒷부분에 벽면을 또 어느 정도 쉐이딩을 하고 하니까 확연히 좀 화질이 이쁘게 나왔죠. 하지만 좀 뭔가 좀 썰렁합니다. 뒤에 배경이 뭔가 아무것도 없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뒤에 배경도 맞추는 작업을 하겠고, 이렇게 라이트를 매개 변수를 적용시킬 때마다 차이점들을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현재 5가지 이미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되는 경향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변수 값들을 바꿔보면서 테스트 해보셔야 자기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HDR 환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거 제가 그 노을진 부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비트맵인데, 비트맵이 약간은 깨져 있지만 선명하지 않지만 하여튼 뒷부분에 노을진 느낌은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컬렉션으로 2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저번 인테리어 시간에도 항상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 요 컬러 컬렉션으로 색감, 전체적인 색감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백플레이트와 내부에 들어가는 재질들을 스카이돔 라이트에 매핑 시킬 건데요. 그래서 하나는 최종적으로 뒤에 백플레이트에 매핑 시켜서 창문 뒤에 너머 그 외부 환경을 조절할 것이고, 한 개의 컬러 컬렉션을 통해서는 내부에 있는 스카이돔과 라이트와 매핑 시켜서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맵은 이렇게 옵셋에서 UVW 값만 잘 조절하셔도 어느 정도 이미지를 깔끔하게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JPG는 256가지 한 픽셀당 그 색깔만 표현할 수가 있는데, HDR은 뒤에 색깔뿐만 아니라 강원 정보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W 값들이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감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69번 컬러 컬렉션이 뒷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지금 조금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그 매핑 위치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 1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재질과 스카이돔 라이트와 매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질들이 밖에 화면과 일치하게끔 PBR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최대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컬러 컬렉션을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넣어줄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색감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뭐 넣어줄 필요는 없지만 저는 필수라고는 봅니다. 이렇게 색감을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색감을 조절할 수 있게끔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드리고, 이렇게 컬러 컬렉션에 보면은 조절 값들이 많죠. 감마 값, 익스포저 값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은 지금 채도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얼마나 젖어 있나, 그런 밸류 값들을 주시면 되고. 자, 맵 1에 보면 지금 매핑을 시켰습니다. 스카이돔 라이트를 그냥 하얀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뒤에 배경과 일치하게끔 그 느낌을 주기 위한 스카이돔 라이트를 매핑 시켰기 때문에 최대한 뒤에 배경 화면이 인테리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즉 백플레이트에 보시면은 컬러 컬렉션 69번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HDR을 적용시키면은 확연히 달라지는 걸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핑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카이돔, 한 개는 스카이돔 라이트, 한 개는 렌더러 셋업에 가셔가지고 백그라운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컬렉션 위치입니다. 제가 미리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렇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렌더링 하니까 뒤에 배경 화면을 그대로 흡수해 버렸죠. 배경 화면이 어두우니까 그 어두운 화면을 그대로 내부에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HDR의 비트맵이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바뀔 때마다 environment에 들어가셔가지고 spherical environment로 항상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골고루 구의 형태로, 즉 360도로 UVW 값들을 조절할 때 그런 환경이 변형되는 걸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spherical environment 구 모형으로 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타일은 건들면 안 되는데 타일은 일단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일로 적용도 수치도 바뀌어보고 해서 한번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저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어느 정도 렌더링이 끝났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도 조절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디스턴트 라이트로 그림자 위치를 바꾸셔도 되고, 다양한 값들을 변경시켜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 위치가 정확하게 위치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턴트 라이트만 움직여도 그림자 위치가 변경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턴트의 타겟 분야를 움직여서 이렇게 그림자 위치를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벽면으로 뭔가 좀 감성적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타겟 분야만 이렇게 움직여도 그림자 위치가 조절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림자 위치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극대화시키면은 인테리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하게끔 쉐이도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UVW 값을 변경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추출되었습니다. HDR을 가져오셔가지고 뷰포트와 싱크로나이제이션 하시면은 뷰포트 화면이 그대로 보여서 이렇게 UVW 값이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 라이트를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 디스턴트 라이트만 넣었고, 그 다음에 스카이돔 라이트를 설정하고, 스카이돔 라이트만 적용해도 PBR 환경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탈 라이트가 적용된 상태에서 노이즈를 조금 줄이게 되었고, 이제 포탈 라이트 새 라이트가 끝나고 나서 쉐이딩을 해서 좀 인테리어의 재질에 대해서 좀 구체화 시켰습니다. 확연히 다르죠. 아무래도 쉐이딩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부터는 확실히 인테리어 윤곽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를 어떻게 할지 색깔을 정하고 뒤에 데코레이션을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좀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을 많이 채워 넣어야 좀 이쁘게 화면이 구성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된 그런 결과물에서 이제 HDR을 적용시켰을 때와 안 시켰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HDR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최대한 그 외부 느낌이 내부적으로 라이팅에 적용되기 때문에 좀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DR이 없을 경우에는 좀 비현실적이지만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HDR을 적용시켜도 저는 결과물이 잘 나왔죠. 그리고 액티브 쉐이드 모드와 프로덕션의 그 렌더링 모드는 밸류 값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밸류 값들을 한 번 더 수정해 주셔야지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카메라와 디퓨즈, 스페큘러, 그리고 레이뎁스만 잘 조절해 주셔도 아주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이나 SS 값들은 SS는 좀 사람 피부 표면이고 트랜스미션은 유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중요하지가 않고, 현재는 여기서는 안티 알리싱으로 표면을 좀 이쁘게, 형상을 이쁘게 샘플링 하는 것과 디퓨즈로 색감을 좀 이쁘게 밸류를 높게 설정하고 스페큘러로 어느 정도 반사가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레이 뎁스는 말 그대로 빛의 깊이인데요. 빛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끊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빛이 입사되면은 뭐 난반사가 있고, 뭐 현실 세계는 정반사가 아니라 난반사이기 때문에 빛이 GI 개념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GI 개념인 레이뎁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결과물을 여러분들도 얻으실 수가 있고, HDR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인테리어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